정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면 이때도 보면 완전히 대한민국의 체제가 다 무너졌다고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우리가 보면 뭐 사법부든지 뭐 입법부는 말할 거 없고 국회는 말할 거 없고 국정원까지 들어간 짓이 뭐 다 뭐 군회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내란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고 지금 저 더불어 내란당이 따로 있죠. 반국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누군가를 정확히 다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내란 수계라고 일컬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준 구속시킨 자들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최고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 세력이 된 거죠. 그래 내란이라는 것은 현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이 지가 올라가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 난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윤석열이가 저 내란의 주역이 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현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 대통령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자기의 권력을 찬탈하는 그놈이 바로 이 내란의 주범이고 그 세력이 바로 내란 주범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뭐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이 조작한 것이 해가지고 내란 수계라는 수계를 북한 용어인데 그대로 지금 덮어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법률에는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어 있다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지령에 의해서 수계라는 이름이 온 천재 동시다발로 이루어진 걸 보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해가지고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올려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되겠구나. 왜 뭐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가 아니고 이 3.1절에 그 몰수히 나온 그 힘이 결국엔 대통령을 구속해서 석방시키게 되는 건데 이제는 이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와야 되고 죄 없는 대통령이 지금 내란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뭐 있다고 내란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내란은 지금 딴 데서 지금 저질렀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안에 헌재 안에 이 재판관들의 성향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 헌재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깨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윤탄핵 심판 헌재에서 이제 본격 평의를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평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법리를 정리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법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평의가 시작되고 이제 평의가 끝나고 나면 요번 주간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판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판결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비공개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외부인이 절대 여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인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야 돼요. 지금 8명이잖아요, 여기. 헌재 8명. 그 전원이 참여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자유로운 의견이 교환이 돼야 되고,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돼야 되고, 네 번째 가서는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비공개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지난번에 그 황영배가 그런 말을 했죠. 문영배. 문영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써준 대로 한다. 각본대로. 예, 각본대로 TF 써준 대로 TF팀에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벌써 모든 게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의 그 평의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잘 다뤄지고 있는 거냐, 사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냐 하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2월 26일부터 네. 헌재 재판관들 평의가 시작되었다. 평의 관련 모든 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다. 평의는 통상 주심 재판관 네. 정영식이 평의 요청서를 재판관들에게 전달하면서 시작한다. 네. 평의 요청서에는 윤 탄핵 관련 헌법 연구관들이 쓴 TF 보고서, 사건 법리 검토 등도 포함된다. 네. 주심 근데 여기서 헌법연구관 중에 지금 우리가 의심 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네. 화교 출신 헌법연구관이 있다. 네, TF 중에. 예, TF팀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왜 그러냐면 판검사는 국적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 국적이. 네. 그러니까 국적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판결하는데 저런 사람이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기에서 TF 보면 네. 관련의 모든 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한다. 예. 그런데 저걸 믿을까요, 사람들이? 그 다들 자기들끼리 국회로 막 올려 보내겠지. 벌써 네. 지금 저 헌재 의원들이 비화폰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요번에 그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비화폰을 쓸 이유가 뭐예요? 그럼 비화폰을 누구하고 통화했느냐? 저 우리법 연구회 소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거 누구한테 보고하겠습니까? 네. 저 뻔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비공개로 한다. 저렇게 명문이 되어 있는데 정말 양식이 있는 헌법 재판관들이 저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게 비공개로 될 것이냐? 나는 저거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심 재판관 주도로 검토 내용 발표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토론 및 설득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냉정하지 않으면 좌편향될 우려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표결을 거쳤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하나로 하자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8대 0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한다. 그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 이게 평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요 내주까지는 매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시위하고 전 국민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문영배가요. 네. 저기에서 만일에 8대 0으로 마음이 일치가 됐으면 진즉 선고했을 겁니다. 문영배가. 네. 근데 지금 저 내부 안에서 아마 약간의 사람들이 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지금 계속 논의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3월 1일 날 전후해 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기 마누라도 볼 것이고 네. 자식들도 볼 것이고 집에는 퇴근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네. 친구들도 또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자녀들도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가 헌법재판관이다 이거 말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국민들이 쓰레기 취급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저걸 8대 0으로 각하시켜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모이는 거 아닙니까? 예. 8대 0으로 가까시키는 게 피차간에 전부 다 상처 덜 받고 사는 길이야. 그 기각해가지고 또 뭐 또 인용하고 갈라져 있으면은 그 아주 그 나라가 또 국론이 분열되고 어차피 이거는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상태가 되느냐 안 되는가 그걸 판단을 오직 대통령 한 사람밖에 못 내립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기는 아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국무회의 심의하는 거는 그냥 의견 들어보는 거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가 표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하면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참고할 뿐이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엄령은 결탄코 내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각하만이 국민이 살고 헌재 8명도 사는 길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각하로 가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각하밖에 없습니다. 길이. 그래서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그 헌법 제 77조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뭐냐면 비상계엄이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걸 가지고 뭐 사람들이 내란이다 뭐 그러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에 보장되어 있는 게 비상계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내란죄로 몰아가지고 말이야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게 벌써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 제 77조 한번 그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그 헌법 77조에 보면 대통령은 예.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예.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내란했다.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좌파 쪽에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재판의 기본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중앙대 헌법학 교수 이인호 교수가 연합뉴스에서 한 건데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 재판관은 아니 앞에. 예. 재판관은 재판에 있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예. 다음 세 가지의 기본을 갖춰야 된다. 첫째, 네.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네. 증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네. 세 번째, 법리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재판관은 거기 온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증거를 대고 대화를 하고 충분하게 저쪽에 거짓된 것도 밝혀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딱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보면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 우리법 연구에 소속된 사람들이 저 안에 있어가지고 이미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저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는데 나와서 증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곽 사령관 이 사람이나 저 누굽니까 김병주 박선은이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 다 조작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홍장원인가 그 사람 것도 조작한 것이 드러났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에 기반한 사실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어요. 엊그저께 보면은 그 누굽니까 그 곽 사령관이 그 전화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드러났어. 야 이거 말이야. 이 민주당에서 이거 전혀 약속도 지키지 않고 다 뒤에 봐준다고 했고 변호사도 다 대준다고 했고 내가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리고 내 자식들도 뭐 이렇게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다 해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 구속 안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구속돼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어요. 또 하나 여기 모든 것이 뭐냐면 증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 신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정확하지를 않아요.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초시계를 갖다 놓고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내 공정한 것을 그래서 오직 하면은 그 춘천지법의 그 부장판사가 이것은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재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안중근 의사한테도 이야기해봐라. 더 할 것이 없느냐. 네, 이거 넘겨서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재판관이 이거 아주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지. 예, 그러니까 50%가 넘도록 가장 신뢰를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 법관들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몰수히 나와서 이번 주간이 그 헌재의 그 저들과 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금 현직 대통령 방어권을 저들이 무시해 버린단 말이야.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리한 재판 진행, 윤 방어권 무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 헌재는 무엇에 쫓기든 무엇에 쫓기고 있어요. 예. 그 쫓기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예. 쫓기고 있단 예. 말입니다. 예. 예.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윤 대통령이 방어를 할 시간과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예. 증인신문 시간은 30분과 추가 15분으로 엄격히 제한을 한다. 예. 방어권 보장의 핵심은 피청구인이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충분한 질문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 무리한 재판 진행에서 불리한 재판 진행에서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이다. 네, 홍 목사님. 예.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그 헌재에서 지금 참 기가 막힌 게 분명히 대통령도 이거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30분 딱 주고 추가 15분 주고 초까지 계산하더라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 일국의 대통령의 그 참 진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재판인데 그 평범한 일반 재판도 저래 안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뭔가 쫓기듯이 말이죠. 자기들의 각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장 이번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원래 이 재판 현장에서 심리하고 변호사와 또 그 검사 측에서 이렇게 공방전 벌이고 이 재판관은 그거를 유도하고 신문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평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불충분하고 아주 조작된 그런 검찰이나 국수본이나 이런 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했는 걸 사전에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참고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선입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달을 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TF팀에서 기록해준 대본에 의해서 그걸 낭독하고 읽어주다가 옆에 이야기하는 문영배가 내가 기록된 데 잘 읽었냐고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명이하고 문영배하고 지금 잘 아는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절친이라고 둘이 그러죠. 절친한 사이. 그런데 문영배의 생각은 오직 지금 빨리 이거 끝내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나오게 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목적, 지상 목적인 것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요. 문영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뭐 헌법재판관이고 뭐 판사들도 앞으로 AI로 대처하고 아니 법관은 가장 신성해야 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데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놈들이 저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일개 국가의 최고의 대통령을 저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한다면 일개 국민들은 얼마나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저런 체제가 저들이 말하는 저들이 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나타난 대한민국의 그 현상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현직 대통령도 잡아가지고 불법으로 저 마음대로 구속시키고 가두고 난리판 벌이는데 그 외에 앞으로 자기들의 세력에 방해되는 세력은 가차없이 그냥 다 가두고 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걸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알게 된 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세력. 국회가 없어져야 되고 헌법재판관 저거 없애야 돼. 헌재를 없애야 된다. 다 개혁해야지, 다.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 네. 그래서 헌재하고 그 공수처는 없애야 되고 저것은 개혁을 해야 돼요. 국회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래 어저께인가 육군 대장 출신 우리 황중성 장님 잘 알고 우리 사령제기도 오신 분 그래 김근태 대장 같은데 국회 출두해 가지고 그 이제 이런 공방전을 벌이는데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 육군 대장 출신이 우리나라에 그래
하나도 사법부고 국회고 뭐 헌재고 뭐 공수처고 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그런 제대로 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이제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 대장 출신 이분이 당당하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도 쓸모없다. 국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래가 이 사람 물었다가 나중에 뭐 할 말 이거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는 완전 해산해야 하고 뭐 조기 대선은 조기 총선. 아니 조기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는 조기 대선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조기 대선 이번에 해야 할 일은 조기 총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 국민들의 여망인 주권을 위임했으니까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국회가 이번에 새롭게 총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이라 하는 막중한 자리가 1600만 명이 직접 선거예가 선출된 일개 국회의원하고 비교가 되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인물을 갖다가 어디에 저렇게 이념에 편향된 저 몇 놈이 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게? 조기 총선을 하려면은 부정선거를 드러내서 가짜 국회의원들 빨리 드러내가지고 그렇죠. 다 해산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빨리 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야당의 대표는 그러잖아요. 네. 본인이 무슨 지금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검토하라. 시시까지 하잖아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범법자가. 네. 자, 그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이제 방어권, 윤 대통령 방어권도 무시해버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가서 보면 재판 자격 없는 재판관. 불법 증거에 임의 채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참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채택. 거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헌재는 예. 핵심 증인들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서로 다름에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이미 채택했다. 자, 제가 말한 그겁니다. 저게. 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검찰 진술이 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정 증언이 더 효력이 있어요. 당연히 법정에서 하는 게 최종적 극이죠. 맞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이래서 법정에 나왔고 부인해보면 그 끝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서하고 법정에서 하는 이것만이 최종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은 지금 이쪽 재판은 뭐라 하냐면 검찰 진술을 증거로 임의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개판이라 이 말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언한 게 거짓 때문에 이건 구속이거든요. 그렇죠. 저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요.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도피적으로 아니 할수 그렇게 있어. 뭐 고문이라든지 협박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양심에 따라서 하지 못하고 자리에 할 수 있거든. 그러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 저게. 그래서 저 받으러 갈 때 검찰이 부르면은 거기서 자기가 어떤 위협을 느끼면은 그냥 태강해놓고 나와서 본회의 재판에서 심판관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자기 얘기를 증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판관은 그걸 보고 아 이것이 신실하구나, 이거 확실하구나 하고 그걸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증거로 이미 채택을 하겠다. 이것은 이미 헌재가 저런 짓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재가 헌법을 무시하고 저런 일을 하니까 저 완전히 헌재는 쓰레기라니까요.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헌재만 모르고 있어. 예? 일반 국민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웬만큼 한 사람들 저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헌재만 저걸 모르고 자기의 이념의 편향에 빠져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저걸 저렇게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선서를 반드시 하거든요. 이 선서의 위증이라든가 거짓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이걸 최후 진술로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재판 받아봤거든요. 가서 선서했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가 이게 내가 거짓된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로 해야 되겠다. 또 더군다나 우리 목사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놈들은요 얼굴도 빨개지지 않아요. 저 좌파 저놈들은 무조건 거짓말 해놓고 보잖아요. 아니라고 해놓고 거짓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걸 위기고 그것이 드러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아닙니까? 조국. 예?
얼굴 하나 빨그레지지 않고 더 빨그레지지 않은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탄핵 심판정에서의 법정 증언과 불법 수사 중인 검찰 질서 중 어떤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가? 예.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정에서의 법정 증언과 불법 수사 중인 검찰 중 어떤 것이 더 증거 있느냐, 뭐가 위증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면 그거는 법정 증인이 거짓됐을 땐 그게 위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 수사 같은 거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뭐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도 있고. 근데 지금 헌재 망언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예.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예. 이전에 탄핵 심판에서도 그랬다. 예. 어. 요걸 지금 뭐 헌재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게 망언이거든. 그 실제 이게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면 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게 틀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윤석열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니 예. 저분이 검찰총장인데 예. 저 법을 모르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함에 따라 예. 기본적인 증거법칙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 예. 거기서 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 규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예.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예.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예.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예. 이 경우 예. 탄핵 심판의 경우는 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예.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은 그런 걸 관여 안 하려고 그래.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은 그냥 자기네들이 한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증언에 대한 신빙성은 재판관이 판단한다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는 채택할 수가 없어요. 난 저 사람 인정할 수 없어. 그래도 지들이 마음대로 조사해놓고 공수처에서 그걸 증거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불법을 하는 거죠. 예,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헌법. 피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는 채택 불가하다. 예.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거 검찰 진술에 대해 피청구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이 불가하다. 네. 그 나는 저걸 인정하지 못했다. 그럼 불가한 거예요. 밑에 읽어보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헌법재판소의 검사가 예. 헌법재판소의 검사가요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편에 있는 변호인들이 예. 그 검찰이나 그 진술했는 걸 인정할 때만 채택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이게 이 헌재들이 자기들이 여기서 인정도 않고 그쪽에 어디야 공수처에 가서 아무것도 조사 안 받았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임의적으로 막 만든 거를 증거물로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경찰 수사 같은데 받으면서 밀실에서 그냥 조작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인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지금. 아니 지금 장학일 목사님, 네.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수처는 이거 내란 수사할 수 없다. 네. 가입표 네. 검찰도 할 수 없다. 네. 할 수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다. 네. 동그라미. 네. 그 수없이 방송했잖아요. 네. 예? 그거 있어? OX. OX. 예. 그런데 지금 경찰, 검찰, 그다음에 헌재, 그걸 수없이 우리가 했는데 공수처.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어저께 그 지판사가 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 공수처는 수사할 수가 없다. 예, 예.
영장 발부권밖에 없고 기소권도 없어요. 수사할 수 없다 이것을. 근데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돼서 나중에 가서 그 절차상이 나중에 2심, 3심 우리가 수없이 야, 봤잖아요. 올려봐. 예? 예, 여기 수사권 저기 경찰엔 수사권이 있는데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없고. 없다고. 예? 다. 그다음에 검찰은 수사권은 없는데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수처. 예,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이 없어. 영장 청구권만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예. 수사를 했는데 예. 이것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거다. 예. 그러면 2심에 다시가 또 뒤집어질 거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예. 이걸 어저께 그 두 번째 이유로 들었잖아요. 네네. 그 판사가 예. 이걸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아, 이런 건 있어.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올렸는데 예. 미진할 경우에는 검찰이나 예.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경찰이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지금 법대로 하자면 예. 지금 잡을 다시 경찰에서 다시 해야 돼. 경찰에서 수사를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해가지고 올려야 돼. 네. 검찰까지 올려야 돼요. 네. 이게 절차상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지금 그러면 아까 지금 저 사람들이 아까 김대중이나 네. 요 지금 저 공수처나 검찰들이 제가 볼 때는 몰랐으면 바보고 알고도 했으면 사악한 거라는 거죠. 아니, 사악한 게 아니라 공수처나 지금 이제 헌재가 예. 이렇게 기본권을 무시하고 해버리면 이게 내란이야. 그러니까 내란이잖아요. 그럼요. 그게 내란이고 구테타야.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헌재도 똑같잖아요. 예. 헌재가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거짓된 수사 기록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조하고 있는 거죠. 예, 동조하면서 그것을 마치 수사 기록인 양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그래서 저 헌법재판 저놈들이 사악한 놈들이라는 거에 대가요. 그래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해체 수준에 새로 출발해야 되고 그 뭡니까 저 공수처는 사라져야 되고 헌법재판소 저것도 대법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요새 가지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사권이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저거 하나 더 생긴 바람에. 그러니까 저것도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냥 대법원의 기능을 넘기고 끝내야 됩니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제 된 판이 이게 이제 재판을 하나 이제 넘겨서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헌재에 8명이잖아요. 8명. 8명을 분석을 해봤어. 좌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4명인데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요 4명이 이제 하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문영배부터. 예. 1965년 18기 예. 고법부장 예. 그다음에 현재 소장 예. 권한대행 예. 우리법연구회 회장 지명 주체 그 문재인 우리법연구회가 지금 이제 바뀌어서 국제법연구회로 바뀐 거죠. 예. 예. 국제인권연구법 예.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재인이가 임명했어요. 예. 그놈이 그놈을 임명했구만. 좌파 성향 같은 문씨잖아. 예. 같은 분씨 인상도 더럽고 그리고 우리 손녀 딸이 그렇게 손자가 그래 자기 다니면서 그렇죠. 예? 김영수 성향 좌파 정계선 1969년 27기 지법부장 전 서부지법원장 예? 서부지법원장인 이 사람이 소굴 좌파 소굴. 우리법 인권법 연구회 지명 주체 민주당 성향 좌파. 예.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좌파 성향의 불의한 재판관들을 분석하겠습니다. 문영배를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예, 고교 동문 카페 예. 아청법 아청법이 뭐예요? 아동 청소년 그런 법인가 보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 위반 예. 불법 음란 게시물 유통 방조 및 참여. 이게 좌파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짓이 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다 무너뜨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문영배에 대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본처하고는 이혼하고 20년 연하의 여성과 지금 생활하고 있다. 확실한 근거예요? 돌고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잡아갖고 얘기해. 예. 자, 이재명과 친분이 있어요. 이재명과 친분. 예. 사법연수원, 노동법 학회 동기, 만화임으로 부름.
마나님으로. 누가 마나님이요? 자, 트위터에 북한, 중국 우호 발언. 트위터에 북한과 중국 우호 발언. 신영복 사장 공감 글. A웹에다가 참여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거기에 참여했다 이거야. 예. 김어준 민주당 인사 및 김재동 이회수 팔로우. 난 가장 왼쪽 사람이다. 지 스스로 왼쪽 극좌파라는 게 가장 왼쪽 사람이 극좌파거든. 업무 시간에 독후감 작성 88건 등 블로그 운영 업무 태만 2010년 부산 유엔 군묘지 방문 후 왜곡 발언 북침론 주장했다. 그럼 A협에 참여했다는 말은 부정선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이. 그렇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전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침론을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리가 북한을 침략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관으로. 이번에 전환기라고 맞짱 뜨는 황현필 국사 지도 1타 강사를 가대. 그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 일어난 그 전쟁은 미국이 각본 연출을 다 했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래서 이 문영배를 보면 이제 여기에 당신들은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서로들 이렇게 토크하고 그러는데 김어준이나 이런 김재동, 이회수 이런 사람들하고 가장 팔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이게 나오니까 싹 지워버리는 거야. 떳떳하면 왜 지우냐고. 그 비겁하고 아주 사악하지 저는. 저 문영배가요. 네. 요즘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헌법재판소 지금 하는데 아파트를 얻어줬대요. 전세를 12억. 누가? 세금으로. 그래가지고 난리야. 두 사람 얻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저 정도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주어도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불이한 것이니까. 근데 헌법을 다루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거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요, 문영배가, 이걸 빨리 털고. 아니, 자기가 사표를 내야지. 저거 아청법 위반하고 불법 음란 게시물을 유통하고 뭐 또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뭐 누가 자기를 프레임을 씌운 거다고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말이야. 적어도 보수적인 입장이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저거 첫 번째 항목이 드러나면 답은 사표 냅니다. 그렇죠. 옛날 같으면요. 저것들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 인간들이. 옛날 박정희 때 같으면 판사 임명도 안 돼요. 임명도 안 될 사람이요. 저 사람은. 그런데 저런 사람이 지금 대행 노릇을 하고 있으니 헌재를 해산해야 될 것 같아. 헌법재판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에다가 기능을 이관하면 돼요. 벌써 몇 번 써가지고. 이번 계기에 헌재는 완전히 옛날 헌법재판소 없어도 잘 돌아왔는데 뭐 새섭소리 만들어가지고 저것들 자리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높은 자리 하나서 찾아 앉아가지고 저런 행사를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지금 이게 시킬 거냐, 아니면 각하시킬 거냐, 아니면 각하를 아예 해야 돼. 기각 정도로 하지 말고. 근데 지금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일개 국민이 투표해서 뽑아놓은 최고의 이 통수권자를 말이야. 이 일개 저런 지저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판결이 되어져 가지고 탄핵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아주 좁은 생각이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를 이렇게 끌어내릴 때는 국회 3분의 2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맞고 헌법재판소 맡길 게 아니고 국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맞아. 국민투표에 그 과반수를 통과하면은 탄핵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저런 식으로 저 되지도 않은 인간들 사상도 의심스러운 놈들한테 다 국가의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직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저게? 맞아. 국민투표 해도요. 저 선관위에서 조작해 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네. 선거밖에 없어. 이제 저기 사전 선거 없애버려야 되고 네. 사전선거 당일 없애고 투표 그리고 당일 투표해서 직접 이번에도 또 뭐 당일 투표를 하는데 뭐 이틀을 준다, 뭐 3일을 준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더라 국민의힘에서. 저 멍청한 놈들 언제나 정치할지 모르겠어. 저 그러니까 인간들만. 그냥 이게 공휴일이니까 당일 딱 투표하는 거고 안 오는 사람은 참정권에 그렇지. 제 참여하지 스스로 않는 거니까. 포기한 거야. 그 기권이야 그거는. 자기가 기권한 건데 뭘 그걸 뭐 더 주자 말자 그 하냐고. 아 국가가 공휴일로 정했을 때는 참정권에 참여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존재 가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지금 저렇게 놀아나고 있는지 국민들의 마음 분노만 더 사게 한다니까. 자, 우리 문영배에 대해서 할 얘기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우리 또 벌써 저렇게 됐네. 빨리 넘어갑시다. 어떤 여기 사람인가? 이미선. 예. 이미선. 예. 그는 어떤 사람인가? 예. 남편 오충진 변호사. 예. 대장동 50억 크럭 권순일과 예. 예? 예. YK 법무법인 동료다. 그가 공동 대표더라고. YK 법무법이네. 그놈들이네. 예, 예, 예. 동생 이상희 그 변호사. 대장동 50억 클럽 아시죠? 예. 아 유명하지. 예, 이거 저 이재명과 연결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동생 이상희 변호사. 예, 예. 윤석열 퇴진 특위. 예. 동생이 예, 동생이. 부위원장. 예. 전 정의연 이사. 예. 이 정의연 이거 저 윤미향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맞아. 정의 예. 기억연대 예, 예. 윤미향이 하는 거. 예, 예. 그걸 동생이 하고 있다는 그렇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거기서 판결을 제대로 하겠냐 이거야. 집안이요. 그다음에, 예. 저렇게 변호사, 예. 헌법재판관 다 그러잖아요. 예, 예. 세상적으로는 자기들이 무슨 뭐 예를 들면은 그 세상적으로는 뭐 판사,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최고 성공했지. 최고 성공했다고 예. 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어 지금. 어? 판사 시절 재판 맡은 기업 주식 대량 보유하고 승소 판결 후 주식 추가 매입을 논란이 됐다. 전부 위선자들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좌파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어. A 회사 판결에서 이기게 해놓고 예. 그 회사의 주식을 산 거야. 예. 판사가. 예, 판사가. 예.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저기 뭐 재산이 2.9억이었는데 예. 2억 9천만 원이었는데 42억까지 올라가고 예. 주식 거래 5천 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재판해준 회사 이긴 회사에다가. 그 뭐 이거 썸씽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현 재산이 76억까지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럼 판사가 저렇게 되면 자기가 판결했으면은 아니 다른 주식을 사야지 왜 그 주식을 삽니까? 그러니까 애니 썸씽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게 최고 재판관에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거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야? 정정미. 정경미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지금 총칼 맞대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걸 거부했어. 아, 그것도 문재인도 거부했잖아.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재인이도 대통령을 할 사람한테 왜 그걸 물어보냐고. 네, 그다음에 군내 학문선교 처벌 형법 92조의 위헌 대체 보무제 합헌. 그러니까 저 학문선교 하도록 문을 연 사람이 이 정정민만. 내가 이걸 써갖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문영배, 정정미, 이미선 지금 이 헌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 명이 다 똑같이 그때 있었어. 군 거래는 추상적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군기라는 추상적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성적 행위를 행사처벌한다는 것은 성적 취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이 어겼다. 그래가지고 군 학문 선교를 합헌으로. 그러면 정정민 네 아들이 가서 군대 갔는데 그러니까 군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군기가 다 무너진 거야 이게. 아니 정정미가 네 아들이 있으면 네 아들이 군대 갔는데 학문에다가 성적인 그 선교를 하면은 네가 그래도 그런 말을 하겠어? 한마디로 네 자식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종인격 위선자들이라니까. 자기는 말고 남들은 하든 말든가.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정정미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군대에서 이상한 놈들 전부 다 전역 다 시키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 보니까요. 그거 싹 하고 났더니 군대 입대자가 최고로 많아졌대. 아, 그렇구나. 미국이. 그거 우리나라 그때 그 백신 안 맞아가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아가 강제로 바이든 때 잘린 사람들 전부 다 원대 복직하고 그동안 못 받은 봉급도 다 주는 그런 특별 그걸 했는 거죠. 아,
파격적인 일인데 그다음에 대체복무제 합헌이라고 또 우겼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7조 1항 예. 5항의 위헌 예. 방국가 단체 활동 찬양 고무 행위 금지 처벌 조항 저건 위헌이라는 거지.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안법 위헌이라는 거지. 저게.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을 주장하면요. 전부 위헌. 예. 이게 이제 참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지금. 저놈들은요 예. 반드시 기각시키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선거법. 예. 예? 선거법이 지금까지 150몇 번인가 그거 올렸는데 다 기각시켰잖아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위헌 이렇게 그래.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나라를 망치는 주범들이 저게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헌재들만 맡기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화문으로 다 빨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으로 모여서 이거 싸워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독려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세력들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돼요.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애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5,300만 여러분 저런 것을 보고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강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헌재에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판결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을 일어납시다 이번에. SNS 계정 목록에 문재인 등 진보 인사가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수 인사는 하나도 없고 친구가 없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좀 들리는 얘기는 정정미도 약간 지금 이쪽으로 아이고. 한다는 얘기인데 믿을 수 있나 모르겠어.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지. 자, 우리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 판결하지 말고 기각하지 말고 각하시켜 버리세요. 왜? 당신들은 처음부터 불법을 한 거야. 역사에 당신들이 역적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번에 정신 차려야 돼. 역사에 영원히 당신들은 기록이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 끝나고 나면은 예. 밖에 돌아다니기도 못해. 예. 예? 그러니까 문영배, 정정미 이런 대한민국을 망치는 법을 이미선, 계속해서 정계선.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걸? 자, 넘겨서 봅시다. 넘겨서. 자, 이번에는 정계선. 그는 어떤 사람인가? 남편 황필규 변호사, 예. 윤석열 탄핵 시국 선언 참여 논란. 저렇게 이해 충돌이 되는데 저런 사람이 그래 헌법재판소 앉아가지고 남편이 저러면 자기는 이거 난 도저히 남편이 저런 운동하니까 나는 여기에 좀 배제되는 게 좋겠다. 이게 사람이고 양심적이고 판사라 하면 그래 안 되겠느냐 이 말이지 이게. 사람이고 양심이 있다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이해 충돌되는 거거든 저게. 그럼. 남편 소속 재단 공감. 남편이 그저 공감이라는 소속 재단의 이사장. 예. 이사장 김희수는 윤석열 탄핵 속주단 단장 예. 거기에 지금 소속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단장이라니까 단장. 정계선이가 예. 남편이 아니 그 안에 예. 김희수라는 사람이 윤석열 탄핵 소추단 단장인데 그렇죠. 남편이 거기 소속돼 있다 이거야. 그렇죠. 공감은 우리 제일 예. 장 목사님 교회 공감이죠. 참 좋은 말인데 그렇지. 그렇죠. 공감인데 저 빨갱이 공감, 저 빨갱이 공감이고 우리는 공감교회. 하나님 예수 공감이잖아요. 예수 공감이에요. 예수 공감. 아, 우리가 옛날에 그 동무라는 말이 어깨동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북놈들이 저걸 동무 했사니까. 옛날에 그 책에도 동무 시동무 보리가 날도록 시동무 하는 그런 그 있었잖아요 그게. 한번 보세요. 정계선이 한 거. 반포 고급 빌라 증여세 회피 의혹,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취지 발언 의혹,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의 상해 치사죄 적용, 솜방망이 판결 논란, 윤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승인, 발부 당시 서부지법 원장이었어요. 예. 이 사람이 발부하게 했거든. 정계선이가. 아니 저거 보세요. 저거 하나만 갖고도 예. 목사님들이 저런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취지 발언 의혹, 예. 저런 걸 보고도 목사님들이 지지를 해야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이 가짜 목사들, 우리도 저런 것들을 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판관들이라고 말하지만은 대한민국의 목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어제 누가 나와 가대, 어제 자살했는 사람이 어제
투신한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분이 그 내용 속에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는 식으로 그 뭐 다른 집단도 많이 걸어냈는데 그런 식으로 말했더라고요. 권현훈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래도 중도우파 성향의 헌법재판관들 이분들이 좀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된다. 넘겨주세요. 자, 이분들이 좀 딱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김영두 고등법원 부장이죠. 네. 예, 한번 읽어주시죠. 고등법원 부장, 네.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 지명 주체 김명수, 저것도 좀 아리까리하네. 성향 중도 우파, 중도. 고법 부장. 예. 그 다음에 정형식. 이분이 법원의 실세고 꽃이라고 불려지더라고요. 자, 정형식. 예. 저 사람 1961년 예. 17기 고법부장, 예. 법원장 출신, 지명 주체 윤석열, 성향 중도 우파, 예. 조한창, 65년 18기 고법부장, 지명 주체 국민의힘, 성향 중도 우파, 그 다음에 김복형, 조희대, 지명 주체 조희대, 성향 중도 우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만 그래도 우파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임명했고, 아, 김영두도 괜찮. 예, 김영두 그 고법 부장님도 재판관님도 김명수가 임명을 했지만 성향이 중도 우파니까. 예. 이번에 정형식은 평의회 통상 주심 재판관이 됐죠. 예. 그래서 잘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나라의 체제를 잘 잡아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